익명의 사연입니다. 정주고 마음 줬다 너무 많이 되었네요. 제가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손절해야 할 사람 좀 알려주세요. 잘못된 인간관계로 몇 년, 아니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손절해야 할 사람 첫 번째, 쥐새끼형. 이는 매번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특히나 남의 험담을 하는 유형이에요. 그들이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자기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일이 바쁘고 열심인 사람은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를 욕할 시간?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남의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 배울 점을 찾지 누구를 비하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상대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에요. 뒤에서 남을 욕하고 방구석에 앉아 악플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나가고 우위에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 느낀 시기와 질투를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에 사용하여 잠시나마 본인이 그 자리에 올랐다는 착각 속에 빠지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인생이 없는 열등감에 찌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며 그 자리에 없을 땐 본인도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됩니다. 손절해야 할 사람 두 번째, 조각가형. 이는 재미를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유형이에요. TV나 유튜브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건 캐릭터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예능이 아니에요. 하지만 불쾌함을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특정 상대를 희화하며 웃음을 만들어내려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놀림의 대상이 된 당사자와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기분을 망치게 돼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남을 깎아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동에 함께 웃어줄 수도 기분이 좋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 속에 웃음이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건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남을 웃기고 싶다면 차라리 본인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억지 웃음 제조를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폭력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실은 예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각가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남을 존중할 줄도 남에게 존중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손절해야 할 사람 세 번째, 겨루기형. 이는 누가 더 힘든지를 겨루는 유형이에요. 누군가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 대해 말하면 공감을 해주거나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나는 더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류입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간간히 이런 유형이 있어요. 누군가 이런 상황에서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기보다 나는 더 힘든 상황에서 성공했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일에 대해 말하는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를 경쟁하듯 말하는 건 좋을 게 없어요. 본인의 상황을 상대에게 알리고 싶다면 나 어제 10시에 퇴근해서 힘들어 라는 말에 나는 12시에 퇴근했는데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보다 피곤하진 않아? 사실 나도 12시에 퇴근했거든. 그래서 네 맘 잘 알아.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면 자신의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상대에 대한 공감까지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겨루기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내 사고는 좋지 않은 쪽으로, 태도는 공격적으로 바뀌어가게 될 거예요. 손절해야 할 사람 네 번째, 참아 죽지도 못해 유형. 이는 뭐뭐해서 못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유형이에요. 나 유튜브 해보고 싶은데 너 그거 못해.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해보려고.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 못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뭐든 못할 것 같고 하고 있는 것마저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은 해보지도 않고 저런 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해본 사람들은 그래 힘들겠지만 한번 해봐.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아 라고 말하지 절대 누군가의 도전 자체를 가로막진 않아요. 그러니 이럴 땐 너니까 못하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결과로 보여주세요. 참아 죽지도 못해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내 에너지는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거나 아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손절해야 할 사람 다섯 번째, 과거형. 이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유형이에요. 친한 사람들 사이에 장난삼아 말하는 라떼와 오랜 친구 사이에 추억을 회상하면서 꺼내는 과거가 아니라 옛날엔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정말 엄청난 과거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치고 대단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기보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거형의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앞으로의 삶, 그리고 성장과 발전이 아닌 허상을 쫓거나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손절해야 할 사람의 5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잘못된 인간관계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기간 동안만이 아닌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 저런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나에게 전염되어 나의 또 다른 인간관계나 내가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루빨리 끊어내고 그 시간을 나 자신과 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밤이 많이 늦었네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